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여자들의 허세로 인해 가지고 거품이 발생한 한국의 결혼 비용과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글 하나 보시죠. 여자들 결혼식에 부리는 허세 비용만 줄여도 혼인 출산율 올라간다. 진심 팩트다. 제가 생각해도 뭐 이것 때문에 폭발적인 반등까지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비용에 있어가지고 주도를 하는 거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죠. 실제 여자들은 결혼할 때 돈 별로 준비 안 하잖아요. 또 여자들이 요구를 많이 하죠. 남자는 가급적이면 좀 간소하게 했으면 싶어 하는데 여자들이 그거를 요구를 하죠. 이어서 여자들 혼인, 출산, 육아할 때마다 단계별로 사치가 어마어마하다. 여행같이 결혼 준비하면 알게 될 거다. 이걸 도대체 왜 이 돈을 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것들의 연속. 사실을 말하면 여염이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라는 글입니다. 좋은 지적이죠. 지금 우리나라 문제라니까. 문제예요. 주요 국가로 봤을 때 OECD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소득 대비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집 빼더라도 우리가 1등이라니까. 근데 집까지 넣으면 남자가 너무 많은 부담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남자가 집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이게 가합니다. 가해. 그런데 이 글에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게 SK텔레콤 불준마의 글입니다. 실제로 돈 많은 사람이 많은 거야. 네가 거지라고 남들도 아껴가며 결혼식 할 형편인 게 아니잖아 라면서 이게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쓰신 분이 네이버 다니시는 분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여기에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삼성전자분이 반격을 하셨는데 그 돈도 대부분 남자 돈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도 좋아요를 많이 받았는데 딜로이트 안진 불준마 불쌍하다 사고가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하고 메신저 찌질하다, 불쌍하다, 거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논리적으로는 설득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합니다. 참 수준 낮죠? 수준 낮고, 스타트업 분이 좋은 글을 올려주셨는데, 평생에 한 번인 첫 경험은 어디다가 팔아먹고, 평생에 한 번이 아닐 수 있는 결혼식은 그렇게 챙기려고 하냐? 좋은 지적이죠. 우리나라 이혼이 아시아 1위, 전 세계 3위인데, 워낙 이혼이 많다 보니까 결혼식도 평생에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닌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인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여튼 지금 소득 대비하면 주요 국가와 대비해보면 2배 정도 이상 소득 대비해서는 결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거를 뺀 거예요. 주거까지 넣으면 남자가 부담해야 될 거,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선진국에 있는 우리하고 경제 규모가 비슷하고 소득이 비슷한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마 남자들의 부담이 3배에서 한 5배 정도 더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결혼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도 그 결혼 비용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019년도만 하더라도 예식장이 935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5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737곳이 되었어요. 그러면 매우 짧은 시간인데 21.2% 예식장이 없어진 거예요. 반면 혼인 건수 같은 경우도 줄었습니다만은 15.3%밖에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예식장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지역별로 본다면 결국은 가점화가 되겠죠. 이게 가격이라는 게 뭐 완전히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가격이 떨어질 건데 오히려 예식장은 줄어드니까 아마 살아남은 예식장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경쟁업체도 많이 없어졌으니까 가격을 좀 더 세게 부르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유자들은 그런 말을 하죠. 인생에 한 번뿐인데 좀 가격이 비싸도 하자. 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전보다 지금이 비용이 보니까 물가 상승 감안하더라도 더욱더 많이 오르게 되면서 이게
많은 부담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케이스를 보면 남자 쪽에서 파혼을 통보하는 케이스가 확실히 많습니다. 정확한 비율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남자 쪽이 8 정도는 되지 않겠냐. 10케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뭐 남자 쪽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카드 뉴스가 나온 게 있던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결혼 준비하다 헤어지는 커플의 공통점. 한 조사에 따르면 예비 부부의 97.7%가 결혼 전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야, 97.7이면 뭐 거의 100%라는 거네요. 수많은 커플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파혼에 이르고 있다. 갈등의 주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 5위는 웨딩 패키지 비용. 그 다음에 4위는 신혼여행 비용. 3위는 예식장 비용. 2위는 예물 예단 혼수 비용. 그 다음에 1위는 신혼집 마련 비용.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운대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남자가 훨씬 부담을 많이 하는데 여자들이 인생에 한 번뿐인 드립을 치면서 과도한 요구를 하죠. 그리고 이때 남자들이 많이 뭐랄까 머리가 봉합이 된대요. 그래도 연애할 때는 그래도 이 여자가 좀 개념 있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기로 결정이 나고 상견례 끝나고 뭐 예식장 뭐 예약하고 등등등 이런 결혼 준비 과정이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 몰랐던 모습, 의외로 이 여자가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고 허세가 있고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렇다고 뭐 여기도 그림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여자는 남자한테 왜 이렇게 모아둔 돈이 없어? 남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파혼이 된대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마통론 터진 이후에 여자들이 이런 결혼 비용을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모은 돈이 아니라 마통을 뚫어서 준비하는 것까지 이제 알다 보니까 파혼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결혼 준비 문화는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사치가 너무 심합니다. 사치가 너무 심하고 이런 거는 조금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